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특색 있는 관광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충남으로 가봅니다. 당진에선 한 놀이공원에 설치된 낡은 대관람차가 인기를 끌면서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LG 헬로비전 한보모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곳에 대관람차가 돌아갑니다. 보기 드문 이색적인 풍경에 논두렁뷰 대관람차로 불립니다. 관람차를 직접 타봤는데요. 창밖을 보면 막 모내기를 마친 푸릇푸릇한 눈이 뒤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위로 더 올라가자 탁 트인 서해바다도 등장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면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형형색색 불빛이 동심을 자극합니다. 대관람차는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설치된 겁니다. 놀이공원 측이 8년 전 고철 가격 수준으로 사들였는데 복고를 즐기는 이른바 레트로 열풍에 SNS 사진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함상공원에 배치된 낡은 퇴역구남 2척까지 MZ세대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삽교호 관광지를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낭만과 추억이 있는 삽교 관광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지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풍부해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하지만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광객 대다수가 주말이나 휴일에 잠깐 머물고 떠난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지역에서 활발한 소비가 이뤄질 수 있게 자발적인 노력에 나섰습니다. 또 위생적인 부분, 또 화장실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한동안 머무르셔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셔도 삽교호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선 주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역시 해상 체험 시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삽교호만 들렀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그 수단으로는 장고항, 외목항으로 사람들 발길을 잡아두는 그러한 전략을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 당진시는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35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인도와 주차장을 마련하고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관광지 재단장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요즘 인기 있는 관광지는 주로 MZ세대의 입소문에서 시작됩니다. SNS에서 유명한 거리는 멀더라도 찾아가고 맛집은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서기도 하는데요. 지역 관광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MZ세대의 성향을 살펴봤습니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입니다. 미코노미, 미와 이코노미를 합친 말로 나를 위해 아끼지 않으며 소비하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MZ세대의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조어입니다. 뭐 그런 거를 따지는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거에는 그냥 아낌없이 돈 쓰니까 그런 거 굳이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성비라는 말보단 가심비라는 가격 대비 만족도로 내 삶의 가치를 위한 스스로 만족하는 소비 습관을 많이 보이는 것. 대표적인 예시로 호캉스나 해외여행 등이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라는 비판도 있지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 있는 소비로도 평하기도 합니다. 양면성, 앰비발런트의 앰비를 따갖고 온 거고요. 컨슈머의 수모를 따갖고 와서 앰비 슈머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쪽은 고가의 명품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 반대로 한쪽은 정말 가성비를 추구하는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소비 형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비 성향에 따라 특징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거리가 멀어도 찾아간다는 것. 유명 맛집을 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줄을 서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지도 켜서 골목골목 찾아갑니다. 어디서나 보이는 프랜차이즈만 즐비한 곳이 아닌 각자 개성이 뚜렷한 매장들이 잔뜩 모인 곳. 자신을 표현 가능한 가치 소비가 가능한 곳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갈 만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다 보면서 지나가는 편집샵이나 카페 같은 데 들르면 더 정보가 많아져서 미리 적어뒀다가 오는 편입니다. 그냥 제 만족도가 더 중요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치, 거리, 가격은 MZ세대에게 더 이상 소비의 핵심 지표가 아닙니다.
소비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곳, 즉 다양한 콘텐츠와 특색을 갖춘 곳이 선택받고 있습니다. 델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간 꽁꽁 묶여있던 관광도시 부산이 다시 부활의 날개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서 관광객의 발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 휴가철까지 앞두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문을 연 광안리 해수욕장. 벌써부터 많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와 송정, 송도해수욕장 등도 정비를 끝내고 피서객을 맞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호텔 등 숙박시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호텔, 수영장 등 주요 시설을 새로 단장하며 서비스 수준을 높여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올해 객실과 수영장을 리뉴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께서 문의를 해주고 계시고 그런 덕분에 올 여름에는 더 많은 고객들께서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 수는 2,050만 명, 21년도 1,830만 명보다 11.7%가량 늘었습니다. 일일 평균 관광객 수도 12.3%, 숙박 인구도 17.9%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국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57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와 해운대 해변 열차 등 부산의 유료 관광지를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부산 관광 패스는 출시 5개월 만에 2만 5천 장이 팔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부산의 안전한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야간관광 관련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레저 활동을 하며 머무르는 외지인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서핑의 메카로 불리는 부산 송정 해수욕장.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파도를 타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국내 서핑 인구가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1년에 70에서 80만 명의 서퍼들이 송정 해수욕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지인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좀 서핑의 매력을 굉장히 느껴가지고 그때 이후로 3년 후에 제가 부산에 내려오게 됐고 내려와서 이제 직장을 제가 병행을 하면서 지금 출퇴근 전후로 제가 서핑을 취미로 지금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저 활동을 하며 머무르는 외지인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사람까지도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부산 인구에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생활 인구에 맞춘 관광 전략이 부산의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에는 또 민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살기, 제주도처럼 한 달 살기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부산시는 올해 목표 관광객을 국내 2,300만 명, 외국인은 15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부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침체기를 겪었던 부산 관광이 내 외국인은 물론 생활 인구까지 유입하면서 다시금 부활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국내 캠핑 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캠핑 열풍인데요. 경북에선 지역 소멸해법으로 이 캠핑처럼 사람들이 지역에 좀 더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는 최류형 관광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HCN 공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의 한 어촌마을. 인구 소멸과 고령화의 주민들이 택한 대안은 법인 설립이었습니다. 70명의 마을 주민들이 발기인으로 주식회사가 설립됐고
수익의 20%는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환원해 어촌마을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캠핑 사업이 본격 시작됐고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 레저 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마을 주민들인데 소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운영만 하면은 앞으로 소득 창출이 10배 정도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경북에 현재 등록된 캠핑장은 400여 곳. 경기와 강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캠핑 기반 시설을 갖췄습니다. 우선 계곡하고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그 두 개가 같이 갖춰져 있으니까. 경상북도는 이 같은 환경 조건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 추진 전략으로 캠핑 1번지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캠핑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캠핑장을 매개체로 한 지역 밀키트, 농수산물 또한 특산물을 판매하는 수익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캠핑장 지원 조례를 신설하고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 추진 등 캠핑 관광 활성화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캠핑이라는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경상북도.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관계 인구라는 정의에서의 트렌드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주 인구를 대체해 캠핑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재방문율을 높이는 게 성공의 열쇠라는 겁니다. 캠핑족들을 관계 인구에 정확하게 들어맞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충성도를 조금 더 어떻게 높여가느냐가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경북에 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는 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캠핑 인구 700만 명 시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에서 캠핑 인구의 소비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공인철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2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52%인 118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은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을 말합니다. 고용정보원은 또 소멸 위험 지수가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도 51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멸 위험 시군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전체 14개 시군구 중 13곳이 소멸 위험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 현황 자료를 보면 6월 서울 인구는 941만여 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산이 6.4%, 대구와 전북이 각각 5.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종은 2배 이상 인구가 늘었고 제주와 경기도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18,000여 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8,988명으로 1년 전보다 1,069명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1981년 월간 통계가 작성된 이후 5월 기준 출생아 수가 가장 적고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도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농촌 지역의 부족한 경제 사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